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7일 고급 파일 처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과 관련된 디테일 부분과 성능 향상,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설계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스타 스키마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아래 스키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 하단에 이 분석 질의 문장, How many A-type video were sold in March by Boston store to customers living in St. Louis죠. 자,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고객에게 3월 달에 보스턴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A타입의 비디오가 팔렸느냐라는 내용을 갖고 있죠. 이 분석 질의를 SQL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스타 스키마가 주어지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팩트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판매량과 판매액, 어마운트 두 가지 매저가 있죠.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팩트 데이터 안에는 foreign key, 디멘전 테이블에 대한 foreign key 플러스 매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매저가 사실은 실제 팩트인데 전체 foreign key를 포함한 전체 foreign key 플러스 매저를 팩트 테이블이라고 칭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런 매저 팩트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인데 시간대별 추세 분석 또는 뭐 고객 성향 분석, 그 다음에 상품별 분석, 지역별 분석이 나올 수 있는데 해당 팩트에 대한 무슨 별, 한자로는 이렇게 되겠죠. 무슨 별 분석에서 이 앞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이제 디멘전 테이블의 내용들이 여기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 디멘전 테이블의 개수가 또는 이 테이블 내에 속성의 퀄리티에 따라서 분석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자, 아래 나와 있는 이 분석 질에 대해서 SQL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자, 이 분석 질에는 항상 이 팩트 테이블과 디멘전 테이블의 조인을 통해서 분석 질의를 수행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이 어떻게 SQL로 바뀌는지를 봅시다. 자, 일단 A 타입 비디오는 이 프로덕트 테이블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추란 말은 이제 타임 테이블, 보스턴 스토어는 스토어 테이블, 그 다음에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야 될 텐데, 프로덕트, 타임, 스토어, 커스터머 4개의 테이블 플러스 팩트와의 팩트 테이블과의 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절을 상징해 놓고, 자, from 절에는 product, time, store, 그 다음에 customer, 그리고 fact table. 자, 간단하게 앞에 첫 글자만 쓰겠습니다. 5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다 해야 됩니다. 꽤 많은 수의 조인이 필요한 것이죠. 자, 웨어절에다가는 일반 조건과 조인 조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작성을 합시다. 일단 일반 조건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자, P의 프로덕트 테이블에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카테고리로 바꿉시다. 편의상 카테고리가
비디오이기 때문에 일단 비디오. 자, A 타입이라고 하는 정보는 아마 디스크립션이 있을 텐데 기입하시면 되겠죠. 프로덕트의 디스크립션 A 타입. 자, 모두 AND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마우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타임 테이블에 데이트가 이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연도로만 기입합시다. 2020년 3월 이렇게 하고요. AND 다음에 보스턴, 스토어가 보스턴이니까 스토어 테이블에 보스턴, 자, 시티가 보스턴, 또 AND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커스터머 테이블에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주소, 자, 어드레스 1, 2, 3이 있는데 시티만 가지고 하죠. 자, 커스터머의 시티, 자, 세인트루이스 이런 식으로 일단 일반 조건에 대해서 기입을 했습니다. 자, 프로덕트, 타임, 스토어, 커스터머에 대한 일반 조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인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자, 조인 조건은 항상 조인 조건은 팩트와 디멘전 간에 조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팩트에 자 프로덕트와 관계, 팩트와 프로덕트 관계에서 포린키 관계를 봐야 되겠죠. 자, 이 포린키란 이름으로서 키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기 프로덕트, 이게 포린키가 되겠죠. 여기 때 프로덕트는 밑줄을 그어져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 주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 테이블의 프로덕트라는 요 포린키가 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and, 자, 이제부터가 이제 조인 조건인데 조인 조건으로서 팩트의 프로덕트 이퀄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자, 이어서 연관된 디멘전 테이블이 프로덕트와 스토어와 타임 커스터머 4개 모든 디멘전 테이블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조인이 필요합니다. 또 AND 한 다음에 스토어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스토어 넘버가 있겠죠. 스토어 넘버가 있고 여기 스토어 넘버가 있죠. 이 스토어 넘버가 포린키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결, 조인을 위해서 팩트 테이블에 스토어 넘버가 이퀄 스토어 테이블에 스토어 넘버. 마찬가지로 제가 편에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왼쪽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트 여기 트랜잭션 데이트라고 이름이 좀 긴데 팩트 테이블에 데이트와 이퀄 타임 테이블에 데이트가 같다고 조인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스터머와의 조인 조건, 이 커스터머가 있죠. 그래서 팩트 테이블에 커스터머 이퀄 커스터머 테이블에 커스터머. 이런 식의 두 개의 조인 조건을 다시 여기다가 밑에다가 AND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select from where를 구성한 것이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SQL로 바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로덕트와 타임과 스토어, 커스터머, 팩트 5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것인데 웨어절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그 조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조인 조건을 포함해서 SQL을 만드시는데, 자, 이 셀렉트 절에는 팩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텐데 얼마나 많이 팔았냐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 조건을 가지는 조건 하에 해당 고객이 특정 가게에서 특정 상품을 특정 타임에 얼마나 많이 팔았냐. 그래서 퀀터티, 백 테이블의 퀀터티에 대한 썸을 계산하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 셀렉트 전에는 팩트 테이블 내에 메저, 팩트 메저에 대한 집계 함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집계 함수. 이 집계 함수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제 aggregate 함수라고 하는데, 그 aggregate 펑션을 사용한 그 예로서 이 썸이 나와 있는 건데, 그 measure, 즉 measure라고 하는 건 수치형 데이터가 되겠죠. 수치형 데이터에 대한 집계 함수, sum 함수가 작성되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분석질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래 그룹 바이 절과 오드 바이 절인데, 그룹 바이 절은 우리가 분석질이 할 때 어떠한 속성별 팩트 메저 분석,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가게 위치별 판매량 분석. 자, 어떤 분석 질의가 가게 위치별 판매량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이 일어나게 되면, 이 판매량 분석 부분이 이제 여기 셀렉트 절에 있는 요 판매량에 해당하는 퀀터티에 대한 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위치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룹 바이절이 들어가는 텐데, 가게 위치가 이제 스토어 시티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룹 바이 뒤에다가 스토어가 S로 표현됐죠. S에 시티. 이 속성을 추가해 주게 되면 이러한 가게 위치별 판매량 분석으로 질의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뭐 추가적으로 가게 위치별 또 플러스 상품 카테고리별 그러면 이제 콤마를 하시고 카테고리가 이제 프로덕트에 있겠죠. 프로덕트 테이블의 카테고리, 이런 식의 두 개의 속성을 기입해 주게 되면은 가게 시티별,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량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룹 바이 절에 나와 있던 요 시티와 카테고리 속성은 그대로 셀렉트 절에다가 카피를 해 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티별, 카테고리별 같은 라인에 퀀터티에 대한 썸을 같이 보여줘야지만이 어떤 시티에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해당 판매의 썸인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썸 앞에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절은 이제 정렬을 위한 것인데, 시티와 카테고리별로 정렬을 해서 출력해주게 되면 보기 좋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 내용이 그대로 또 카피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시티별로 카테고리별로 소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룹 바이 절의 내용인데, 무슨 별에 해당하는 그 디멘전 속성 내용이 그룹 바이 절에 기입이 되어 가지고서 팩트 테이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SQL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조인을 이해하시고 그룹 바이절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예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아까 분석 질의에서 집계 함수를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팩트 테이블에 대한 요 amount,
퀀티티, 이 수치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이 메저 데이터, 메저 데이터에 대한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썸을 이용했고, 뭐 추가적으로 average, 판매의 평균 또는 판매의 최소값, 판매의 최대값 등등의 집계 함수를 써서 분석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다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팩트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죠. 팩트 테이블은 분석 주제에 해당하는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분석 주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중에 서브젝트 오리엔티드란 말이 있죠. 주제 중심.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서브젝트가 바로 분석 주제를 말하는 것이고, 주제가 녹아있는 테이블이 바로 팩트 테이블인 것이죠. 자, 이 팩트 테이블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foreign key 플러스 measure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measure 데이터. measures 복수로 하죠. 자, 여기서 이 measure 데이터는 거의 수치 뉴메릭, 수치형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영어로 facts라는 주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measure가 되는 것입니다. 이 measure. 명확하게 이 foreign key 파트와 measure 파트를 구분하시고 이 foreign key와 measure 파트를 포함한 것이 바로 fact table이 된다.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eign key 파트가 이제 이거죠. composite key, 멀티 키 파트가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다면 fact table이 time table과 store table, product table, customer table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테이블마다 키는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팩트 테이블 안에 포린 키가 4개 있겠죠. 데이트에 대한 포린 키, 스토어에 대한 포린 키,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포린 키, 그 다음에 커스텀에 대한 포린 키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포린 키를 묶어서 이게 주키가 되는 것이죠. 이 팩트 테이블의 주키는 무엇이냐? 그는 이제 포린 키 4개를 다 묶어서 컴포짓 키를 만들면 됩니다. 이걸 복합키라고 그러죠. 키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컬럼일 필요는 없고요. 2개 이상을 묶어서 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복합키라고 합니다. 팩트 테이블인 경우에는 포린 키 파트를 다 묶어서 복합키를 구성하면 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매저는 다 수치형이 대부분이다. 이제 almost라고 했지만 거의 100% 수치형입니다. 거의. 자, 그리고 여기 all transac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건 기록입니다. 사건 기록. 팩트 테이블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기록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그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록을 하는 테이블이 팩트 테이블이다. 이러한 그 추상적인 내용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멘전 테이블은 뭐 계속 공부했지만 팩트 테이블을 바라보는 분석 관점이었죠. 분석 관점.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가의 내용이 이 디멘전 테이블에 녹아 있는 것인데, 중요한 파트는 거의 대부분의 디멘전 테이블에 이 계층 구조가 숨어 있다고 얘기했죠. 디멘전 하이어라키. 시간 테이블, 플라워 테이블, 예를 보자면 이러한 식의 계층 구조가 포함되어 있죠. 연도, 이어, 쿼터, 그 다음에 month, day 이런 식의 4개의 레벨의 계층 구조가 있죠. 여기 위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별도의 라인으로 하이라키가 구성되죠. 그래서 이게 1차원적 하이라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2차원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계층 구조에 따라서 디멘전 테이블을 분할을 하죠.
정규화를 해서 D1, D2로 또는 뭐 D3일 수도 있죠. 이같이 정규화를 해서 만들어진 스키마가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였죠. 스노우플레이크. 눈꽃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전에 설명드렸죠. 아무튼 이 계층 구조에 대한 내용 중요하고요. 다음에 디멘전 테이블의 속성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텍스추얼, 디스크리트. 앞에서 봤지만은 디멘전 테이블의 속성들은 대부분 다 텍스추얼입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게 스토어 테이블인 경우에는 가게의 시티, 위치. 그 다음에 프로덕트 테이블인 경우에는 카테고리 같은 거 있죠. 카테고리. 디스크립션. 이런 속성들이 다 텍스트 데이터인 것이죠. 그리고 텍스트가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이 있다고 합시다.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앞에 스키마는 없지만 추가해 보자면 등급을 클래스라고 합시다. 클래스의 값은 뭐 1등급일 수도 있고 2등급, 3등급 이런 식의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숫자가 등급을 의미할 때 텍스트 데이터는 아니지만 디스크리트 데이터, 이산형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겠죠. 이산형. 이산형 데이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연속형 데이터인데 이 연속형 데이터가 아까 그 팩트 테이블의 뉴메릭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는 팩트 테이블의 메저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비교해서 디멘전 테이블에는 텍스트 데이터가 오거나 그렇지 않고 수치형이라 할지라도 수치형 데이터는 디스크릿, 이산형 데이터다 이거죠. 이러한 비교, 팩트 테이블과의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constraint의 sour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조건을 기입할 때 디멘전 테이블의 속성을 이용했죠. 그 다음에 그룹핑 컬럼, 아까 그룹 바이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룹 바이를 할 때 그룹 바이 다음에 나와 있는 컬럼명들이 바로 디멘전 테이블의 속성이 되겠죠. 무슨 별, 상품별, 가게 위치별, 또 더 나아가서 뭐 어떤 월별 이런 식의 무슨 별이라고 하는 관련된 속성을 그룹 바이절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는 스타 스키마가 최초에 설계되었을 때 디멘전 테이블을 정규화를 해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를 만든다고 했죠. 여기 예시가 아래 나와 있는데 타임 테이블을 정규화를 했고 아래쪽에는 가게 테이블, 스토어 테이블을 정규화를 했죠. 이게 이제 계층 구조 관련되어 있는데 타임과 스토어는 계층 구조가 포함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월, 분기, 연도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날짜, 요일, 월, 즉 여기는 이제 데이에 대한 정보죠. 데이 파트는 이쪽 테이블에 오른쪽에는 이제 월 이상, month와 분기, 연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계층 구조와 연관지어서 분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예는 실제 어떤 사이트에서 실제 설계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팩트 데이터에 대해서 타임 테이블과 스토어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그다음 커스터머 테이블이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분할된 부분인데 바깥쪽으로 뻗어난 부분들이 이제 보다 넓은 개념의 정보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스토어 테이블인 경우에는 시티 정보가 주로 담겨 있는데 시티 정보보다 넓은 개념, 즉 시티의 상위 개념으로서 리전이 있는 것인데 리전 정보가 여기 오른쪽에 리전 테이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전 테이블과 스토어 테이블 간의 관계가 1대 다 관계를 맺고 있죠. 자, 여기서 1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주키, 이게 주키가 되겠죠. 리전이라고 하는 게 주키가 되는데 이 주키에 대해서 가리키는 포린키가 필요하죠. 여기가 포린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린키 관계, 포린키와 주키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타임 테이블에 트랜잭션 데이트가 주키로 설정되어 있죠. 밑줄 그어진 게 주키가 되는데 주키에 대해서 왼쪽 테이블 보시게 되면은 포린키가 어디냐면 from date, to date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sales period, 판매 기간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특정 날짜, 개별적인 날짜, 개별 날짜 정보는 타임 테이블에 있고요. 왼쪽에 sales period 테이블에는 기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from date, 시작부터 to date, 끝까지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회사마다의 어떤 특정 규칙에 따른 기간이 뭐 있겠죠. 그래서 요 from date도 요 주기를 가리키게 되고요. to date도 주기를 가리키는 그러한 좀 특수한 형태가 되겠는데 두 개의 포린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테이블이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 주키는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주키가 되고 왼쪽에 프로덕트 테이블에는 이 카테고리란 이름이 이렇게 포린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정보가 얘를 가리키는 그런 포린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왼쪽에 이 커스터머 테이블도 좀 특수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커스터머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가 원래는 없죠. 자, 타임 테이블과 스토어 테이블과 프로덕트 테이블은 계층 구조를 상상할 수 있겠는데, 자, 커스터머 테이블에다가도 계층 구조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카테고리라는 이름의 개별적인 고객에 대한 정보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고요.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 주키는 커스터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적인 고객들의 동일한 성향을 가지는, 다시 말해서 뭐 A 집단, 뭐 B 집단 해서 고객군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고객군을 만들어서 마케팅할 때 쓸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고객군에 해당하는 정보를 커스텀 카테고리라고 해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카테고리, 커스터머 카테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커스터머 테이블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커스터머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에 카테고리가 주키가 돼 가지고요. 자, 특수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다른 걸 다시 볼게요. 자, 리전이라고 하는 리전이 주키가 되고 스토어 테이블에 리전이 포린키가 돼서 1대 다 관계를 가지면서 포린키 주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커스터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포린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테고리가 주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른 테이블과의 테이블에서 포린키 주키 관계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고객들을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서 커스텀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정의했고, 그 각 고객군에 대한 A 집단은 어떠한 집단인지 B 집단은 어떠한 집단인지에 대한 이 집단을 설명해주는 고객군
각 집단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카테고리를 포린키로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계층 구조가 없는, 일반적으로 없는 그런 테이블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식의 정기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만들어졌던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에서 더 추가적으로 멀티플 하이라키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정기화를 두 방향으로 정기화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아까 봤던 예가 요 예인데요. 타임 테이블, 데이 개념의 타임 테이블을 두고 왼쪽에는 기간, 피어리어드, 데이와 피어리어드 개념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정비화를 했는데 이 피어리어드 개념을 또 오른쪽에는 이거는 이제 판매에 대한 피어리어드 기간이고 오른쪽에는 판촉, 프로모션이죠. 판촉에 대한 기간, 이 두 가지 개념의 기간이 이제 같지 않다는 전제하에 같지 않아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정교화를 한 것입니다. 자, 요 예를 통해서 이제 멀티플 하이라키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뭐 프로덕트인 경우에도 두 가지 방향으로 정교화를 했죠. 자, 이때 뭐 정교화를 했을 때 이 포린키 관계와 주키와 이 포린키 관계는 똑같습니다. 1대 다 관계이면서 포린키, 프라이머리 키 이 관계는 똑같습니다. 항상 요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로서 정기화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 자, 오른쪽에는 이제 대리점에 대한 정기화인데 좀 분할이 많이 일어났죠. 대리점 각각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기는 지역 정보, 그다음에 관할 아이디니까 뭐 보다 큰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역 차원에 대한 테이블을 3개로 쪼개놨고 왼쪽에도 역시 월 차원과 분기 연. 앞에서는 분기 연이 합해져 있었는데 분기 연까지 이제 쪼개서 3개의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정교화를 하게 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좋은 경우는 뭐냐면은 팩트 테이블과 이 팩트와 대리점, 개별적인 대리점 간의 조인만 자주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뭐 지역과 관할 지역에 대한 조인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쪽도 역시 월 단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월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월 단위의 정보와 팩트와의 조인만 일어나고 분기 연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훨씬 조인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정교화된 테이블을 가지고 만든 SQL 문장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월별, 지역별 매출 실적을 요구하는 분석 요구가 있을 때 하단에 외어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팩트 테이블이 FT로 되어 있습니다. 팩트의 월 아이디와 그 다음에 D1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월 차원 테이블이죠. D1 조인을 한 것이죠. 조인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대리점인 경우에는 팩트 테이블 대리점 아이디와 D2는 이제 대리점 차원 개별적인 대리점 차원 테이블이 D2입니다. 조인을 해놓고 있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여기 D2의 지역 아이디와 D3의 지역 아이디 앞에 그 예제에서 봤을 때 그 디멘전 대리점 디멘전이 세 개의 테이블로 분할되어 있었죠. 여기에 팩트는 여기 있고요. 이게 팩트고 이 상황에서 여기 지금 대리점 차원 테이블이 이게 D2가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차원 테이블이 D3인데 이거와 D2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차원 테이블이 D3로 이름을 바꿔놨을 때 이때
지금 지역별 매출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조인을 해야 되는데 팩트와 D2를 조인하고 지역별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D3가 지역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인데 여기 얘와 얘를 대리점과 지역을 조인하기 위해서 D2의 지역 아이디와 D3 지역 아이디를 갖다가 놓고 조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할되어 가지고서 바로 인접한 디멘전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지역 아이디와의 지역 테이블과의 조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조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규화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분석지를 수행할 때 이러한 식의 디멘전 간의 조인도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D2, D3 간의 조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룹바를 말씀드렸지만은 월별, 지역별 매출 실적이기 때문에 월별에 해당하는 그룹바이 이거죠. 지역별에 해당하는 그룹바이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별에 해당하는 속성이 그룹바이 전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위에 올라가 있죠. 이때 여기서 ID가 올라가는데 ID가 그대로 올라가면은 ID만 가지고 설명이 되면은 문제가 없으나 ID는 숫자이기 때문에 ID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ID를 설명해주는 description 이 컬럼을 대체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다 사용자한테 이해가 되도록 하는 속성으로 바꿔서 기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각각의 판매액에 대한 썸 값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D를 넣어서 해주든 디스크립션을 넣든 간에 사용자한테 설명이 되면 문제가 없겠죠. 자, 이와 같이 정규화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에서 이러한 식의 팩트와 디멘전 테이블 간의 조인이 정규화를 고려해서 이중 조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에 이어서 갤럭시 스키마를 보겠습니다. 갤럭시 스타일 스키마 또는 갤럭시 스키마. 자, 아래 예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텐데요. 우리가 스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디멘전 테이블이 방사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스키마였죠. 자, 이 갤럭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팩트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팩트가 여러 개 있으면서 디멘전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래 예를 보시게 되면 판매라고 하는 팩트가 있고요. 판매. 그 다음에 재고라고 하는 팩트가 있고 재고. 그 다음에 수입.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는 팩트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팩트 테이블이 디멘전 테이블과 공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디멘전 테이블이 있죠. 이 디멘전 테이블이 판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수입, 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스키마를 갤럭시, 즉 별들의 모임이다 이거죠. 여러 개의 스타가 모였기 때문에 갤럭시 스타일 또는 갤럭시 스키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반적인 스키마 모습이 되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하게 되면은 팩트가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개의 스타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할 수 있겠는데 이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스타 중에 팩트가 되겠죠. 여러 개의 팩트 중에서 일부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의 팩트만 뽑아낸 추출된 그러한 소규모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바로 데이터 마트가 되겠죠. 이러한 개념도 앞에서 공부를 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서버 개념이고요. 데이터 마트는 클라이언트 개념입니다.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 프론트 엔드 단에서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서버 단에 존재하는 일부 팩트를 카피해서 자기 시스템, 자기 로컬 시스템에서 분석을 하죠. 자기 로컬로 카피해낸 그러한 소규모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데이터 마트라는 것입니다. 자, 갤럭시 스키마와 연결지어서 데이터 마트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갤럭시 스키마를 말씀드렸는데, 갤럭시 스키마 안에는 팩트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 것이죠. 자, 여러 개 주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서 팩트가 여러 개일 수도 있겠는데, 자, 한 가지 특수한 예로서 기존의 팩트 테이블을 분리를 해서 여러 개의 팩트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잠깐 읽어보면요. 팩트 테이블이 공통의 팩트와 서로 이질적인 팩트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이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자는 것인데요. 자,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뱅킹 관련된 스타 스키마인데요. 요 앞에 세 개의 키가 이제 포린 키 파트가 되고요. 그 밑에 6개의 속성이 바로 이제 매저가 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밸런스, 다음 넘버 오브 트랜잭션이 있고요. 다음에 서비스 차지, 뭐 타임즈 오버 드론 등등이 있는데, 여기 체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체킹, 우리말로 하면은 뭐 당좌 예금 관련된 매저가 되고요. 여기 세이빙즈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저축 예금 관련된 매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와 넘버 오브 트랜잭션은 이건 공통적인 속성인데, 당좌 예금에 관련된 매저와 저축 예금의 매저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의 팩트가 이 부분이고요. 서로 이질적인 팩트, 이제 요 당좌 예금 매저와 그 다음에 저축 예금 매저가 섞여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개념이 이질화되면,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개념이 하나의 팩트에 녹아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지향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같은 주제를 동일한 일관된 주제를 하나의 팩트로 녹여내야 되는데, 현재 이 예제에서는 이질적인 당좌 예금의 성격과 저축 예금의 성격이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을 합니다. 자, 보시는 바대로 공통 속성을 가지는 팩트가 있고요. 당좌 예금에 관련된 속성을 가지는 팩트가 있고, 저축 예금 관련 속성을 가지는 팩트가 있는 것이죠. 세 개의 F1, F2, F3 세 개의 팩트가 생성이 됐죠. 결국 이게 결국 갤럭시 스키마가 된 것이죠. 하나의 스타가 분할되어서 정규화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팩트 테이블의 정규화를 통해 가지고, 이건 일반적인 뭐 1차, 2차 정규, 3차 정규형 이런 우리가 그 정규화의 이론에 나와 있는 분할 개념은 아니지만 굉장히 넓은 개념의 분할로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하나의 스타가 분할 정규화를 통해서 갤럭시 스타일의 스키마가 되는 그러한 예와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갤럭시 스키마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개의 팩트가 디멘전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4개의 팩트를 갖고 있는 갤럭시 스키마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갤럭시 스키마와 스타 스키마의 관계를 이해하시고요. 네, 이어서 aggregate fact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aggregate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요약이라는 뜻인데요. 집계하다, 또 요약하다 뜻인데, 이 팩트 테이블에 수록된 데이터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사건 기록을 하는 테이블인데, 이 팩트 테이블의 레코드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빅데이터인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게 될 텐데, 이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누적이 되면은 그냥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요약을 해서 압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종의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압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즉 그러면 그 압축 요약한 테이블, 즉 그 요약된 그 aggregate fact 테이블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별도의 팩트 테이블을 구성한다. 이 별도라는 말은 이제 요약된 테이블 말합니다. 기본 팩트가 있고요. 압축 또는 요약된 팩트 테이블을 추가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팩트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다가 요약된 정보를 담는, 즉 레벨 필드를 추가해 가지고서 요약 정보를 유지하는,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약된 새로운 팩트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팩트 테이블이 있고요. 자, 상단에 기본 테이블이 있고, 자, 이거를 요약을 해서 aggregate 팩트 테이블을 만드는데, 자, 이 요약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요약된 테이블은 월별 시간 디멘전과 연결되어 있죠. 자, 원래 기본적인 팩트 테이블은 일별 각각 그 데이 차원에서의 일별로 사건을 기록해 놓은 테이블인데, 월별로 매월 예를 들어서 판매량 매월 판매량만 기록하고 있다. 매월 판매량. 자, 여기 1단위의 판매량을 갖고 있는 팩트가 있는데, 이를 압축을 해서 압축 요약을 해서 매월 판매량으로 바꿔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요약된 이 aggregate fact 테이블은 월별 시간 테이블과 연결지어서 조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타임이라고 하는 디멘전 테이블이 있을 때 일별 데이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월별 또는 분기별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러한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때 월별 시간 테이블을 요약된 테이블과 연결지어서 조인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스타 스키마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새로운 팩트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아까 보셨던 그림대로 새로운 요약된 aggregate fact 테이블을 생성하는 예를 봤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aggregate fact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아래 그 aggregate navigator라고 하는 모듈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초 팩트가 있고요. 기본 팩트죠. 그 다음에 이를 요약한 aggregate fact가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요약된 테이블의 존재를 몰라도요, 이 사용자가 어떤 분석 처리를 수행했을 때, 분석 SQL이죠. SQL 수행했을 때, 이 SQL 내용이 기초 테이블로 갈지, 또는 요약된 aggregate fact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따로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aggregate navigator라고 하는 모듈이 중간에 껴 있어 가지고서 이 aggregate navigator가 알아서 분기를 해주게 됩니다. 기초 테이블로 질의를 처리할지 아니면 요약 테이블로 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가이드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 백엔드에 존재하는 요약된 테이블의 존재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aggregate navigator라고 하는 집계 항해자 이 모듈의 존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팩트를 만드는 것, 새로운 요약된 좀 압축된 팩트를 만드는 것은 특정 디멘전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지금 일별 시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요약된 테이블은 상품과 판촉과 매장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약된 테이블의 의미는 모든 시간대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압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상품, 판촉, 매장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팩트라고 하는 것은 이 팩트는 하나의 레코드, 팩트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대 합산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 특정 판촉, 특정 매장에서 100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 100이라고 하는 합산된 이 값은 모든 시간대에 합산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대별로 요약을 할 수도 있지만 상품별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끊어버리고 모든 상품에 대한 합산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자, 판매란 주제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걸 끊어버리고 또 새로운 팩트를 만들 수 있겠는데, 새로운 요약된 테이블을 만들 때 새로운 요약된 테이블이 판촉과 매장과만 연결할 수도 있겠는데,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시간대 다 합산을 해서 특정 판촉, 특정 매장에 대한 레코드를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팩트 테이블을 압축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시간대에 대한 요약, 모든 상품에 대한 요약, 모든 매장에 대한 요약,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시간대, 모든 상품, 모든 시간대, 모든 매장, 모든 상품과 모든 매장, 그 다음에 모든 시간, 모든 상품, 모든 매장에 대한 요약을 수행할 수 있겠는데, 각 디멘전에 계층 구조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있지만 편의상 없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시간과 상품과 매장 세 개의 디멘전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요약 테이블의 개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7개가 나오죠. 7개. 이 7개라고 하는 숫자는 3을 n으로 일반화시키게 되면 2의 3승 마이너스 1, 즉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디멘전 테이블의 개수가 10개가 되면 생성될 수 있는 요약 테이블의 개수는 2의 10승 마이너스 1, 즉 102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디멘전 테이블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매우 많은 수의 요약 테이블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 n승 마이너스 1 개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봅시다. 자, 요약 압축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법 두 번째. 자, 레벨 필드에 추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는 별도의 팩트 테이블을 구성하지 않고요. 기존의 테이블에다가 레벨 정보, 레벨 필드 정보를 추가해서 요약된 정보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게 되면 상품 차원 테이블 안에 레벨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자, 레벨 필드, 레벨 속성을 유지하면서 요약된 정보를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요약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레벨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고 있는데요. 자, 레벨 필드를 추가하는데 레벨의 값이, 예를 들어서 레벨의 값이 0과 1과 2라고 했을 때, 자, 타임 테이블을 전제로 해서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서 요약 압축을 하고자 할 때 레벨 정보를 0은 일별, 1은 월별, 2는 분기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벨 정보를 가지고서 레벨 1에 해당하는 레코드는 월별 요약된 데이터, 레벨 2를 가지는 데이터는 분기별로 요약된 데이터,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자, 실제 레코드 예를 보겠습니다. 자, 날짜 타임 디멘전에서 레벨 필드 예를 보겠습니다. 자, 타임 테이블 안에 스키마를 보시게 되면은, 자, 원래 있었던 기본적인 속성 이외에 레벨 속성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저기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죠.
자, 0은 이제 아까 봤다시피 0이라고 하는 레벨의 레코드는 데이 정보가 있는 것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달 며칠. 그 다음에 1로 표시된 레코드는 일 정보가 없죠. 널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월 정보로 표시된 것인데 레벨이 1인 레코드는 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거죠. 자, 레벨 2인 경우에는 분기 정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 컬럼과 월 컬럼이 널로 되어 있고 분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코드가 레벨의 값에 따라서 1인 데이, 먼스, 쿼터에 대한 레코드 여부를 분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서는 요약된 정보가 아니라 요약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날짜 디멘전 테이블이 팩트 테이블과 조인을 하겠죠. 조인을 할 텐데 여기에 150번에 대한 레벨 필드가 1인 레코드가 있고 시간키가 180에 해당하는 레벨 필드가 2인 레코드가 있는데 150번 레코드와 180번 레코드가 이 안에 존재하겠죠. 자, 150번 레코드는 월별로 요약된 팩트가 될 것이고요. 150번 레코드. 180번 레코드인 경우에는 180번 레코드를 포링키로 갖고 있는 그러한 팩트 레코드는 분기별로 요약된 팩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타임 디멘전 테이블에서 레벨 필드를 이와 같이 추가해 줌으로써 이거와 조인되는 팩트 레코드의 내용들이 이게 요약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데, 자, 팩트 레코드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150번 레코드, 이 150번 레코드는 아까 레벨 필드, 즉 타임 테이블에서는 레벨 필드가 레벨이 1이었죠, 그죠? 즉 월별로 요약한 그 레코드가 있었는데 그 레벨이 1인 시간키가 150번인 레코드와 조인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판매 금액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일별로 판매된 금액과 일별로 판매한 판매량을 다 더한 값으로서 즉 요약한 것이죠. 월별로 요약한 값으로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시간키가 180인 것은 레벨이 2였죠. 레벨이 2인 것은 이제 분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인데 해당 분기에서의 판매 금액과 판매량을 로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디멘전 테이블의 레벨 필드를 둠으로써 월 분기를 분간해서 해당하는 그 키 값으로서 150, 180이었죠. 키 값으로서 이 레코드가 요약된 것인지 아닌지, 요약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벨 필드를 추가해 줌으로써 요약된 정보를 팩트 테이블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일별로 데이터도 기록을 하고 요약된 정보도 기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해서 이 팩트 테이블의 볼륨이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레벨 필드를 추구하는 방법은 기존의 기본적인 팩트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괜찮으나 기본 팩트가 아주 방대한 경우에는 좋지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1번 팩트 테이블을 분리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